정프로 이거 비밀인데 요새 이 종목이 핫하대. 야 이거 내일 간다니까. 너 빼고 다 샀어. 내년에도 끌려 다니실 건가요? 메리츠증권 2022 시장 전망. 2022년에는 김민우만 좀 올라주면 딱 되는데 전기차를 들어가 볼까? 도대체 무슨 섹터를 사야 되는 거야? 메리츠증권 2022 시장 전망. 혜택 1 2022년 AI워 3시간 특강. 혜택 2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수강권 제공. 혜택 3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도 함께 드립니다. 메리츠증권 2022 시장 전망. 컷. 네, 고생했습니다. 그래 수고들 했고 근데 이거 다 주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내 월급은 누가 주는 거야? 지자체는 편한 거예요. 이게 돈 따로 안 들이고 선만 그으면서 자기 돈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간보율이라고 빼는 일정 부분 공공용으로 빼는 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 형평성 문제. 땅이 좋은 땅이 있고 언덕바지 땅이 있는데 이거를 막 섞어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농업 시절에도 수리 조합이 이걸 똑같은 거랍니다. 농토가 얽혀있던 거를 풀거든요. 쭉 네모나게. 노랑에 가까운 쪽 땅이 다 당첨되면 좋은 거고 먼데 되면 가뭄에 나쁜 거고 이게 도시에 적용하는 게 일종의 토지 정리 사업인 거죠. 우리도 몰랐던 도시 이야기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를 늘 안내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우리 네.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네. 본격적인 강남 네.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들어갑니다. 오늘은 들어가야죠. 네, 오늘은 들어갑니다. 네. 자,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어디부터 갑니까 이제는? 지난 시간 보여드린 지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 지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저는 색깔이 진했던 빨간 지역이 60년대 전까지 그리고 노란 게 60년대 네. 갈색이 70년대 짙은 초록색이 80년대입니다. 음흠. 60년대는 외곽 지역이 전반적으로 개발되다가 네. 7, 80년대에는 거의 이쪽만 개발이 돼요. 강남 지역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발이 이쪽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동남 쪽으로. 이게 강북에서 강남으로 중심이 옮겨오는 과정과 일치하는 그리고 강남 지역에 아파트가 많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그러네요. 원인이 되죠. 이걸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록색 저게 이제 개포 뭐 저런 데란 예, 말이죠. 개포지구, 가락지구, 영동 2추가지구 이런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제일 비싼 땅들이 이때 다 개발되는 거죠. 네. 뭐 둔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예. 이때 개발이 해서 이제 재건축이 시작되는. 개포 아파트들은 대포 주공이 저때 나온 거라.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압구정동 아파트 있을 때는 개포 아파트는 없었어요. 없었죠. 이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그걸 순차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저 개포 아파트는 다시 지어지고 있는데 압구정 아파트는 재건축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음마도 그렇고. 왜? 개포는 5층이고 저기는 13층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비싼데 더 이익을 줄 수 없다라는. 아니면 개포가 외곽이라서 신경 안 쓰는 아무래도 네. 가락도 그렇고요. 회장님 옆집은 원래 재건축하기 어렵지. 또 분진 날린다고 이제 플랜카드 걸리겠죠. 개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큰 뭐랄까 큰 욕심이 없는 동네였지. 한때 뭐 개도 포기했다. 이제 개가 포동포동해지는 포동포동. 개포동이 됐습니다. 개 맞아. 그래서 이 지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구의 정리 사업이 도시 확장하고 연결된다라는 매우 것만 밀접하다. 예,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꼭 서울뿐 아니라 이걸 서울에만 한정돼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다 이 방식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네. 앞으로 말씀드릴 강남 개발 이야기를 본인들의 도시에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울, 부산, 대구, 이천, 광주, 대전, 경기도 수원, 의정부, 뭐 강원도, 춘천, 강릉, 충북, 청주, 충주, 천안, 서산, 조치원, 뭐 전 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방식이 적용된 겁니다. 토지구의 정리 사업 방식이. 그걸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냥 여기 한다 그러면 저 예. 재작년에 집 지었는데요. 조용해. 뭐 이런 일단 거예요? 뭐 수용하고 야, 그건 골치 아팠겠다. 개발 묶어버리고. 이게
지자체들이 했던 이유는 돈을 새로 붓는 게 아니라 일단 모아가지고 나눠주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채비지라든지 빼서 수익을 내는 거죠. 집집마다 한 평씩 내. 네. 그러니까 바꿔줄게.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이제 땅값 오르는 건 우리가.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공공재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비제다 뭐 이런저런 설치할 수도 있고요. 네네. 이 방식을 적용했다가 아주 실패한 게 성남 광주 대단지인 거죠. 거기는 왜요? 성남 광주 대단지를 이 방식으로 이 사고 방식으로 그 몇 년도죠? 69년부터입니다. 69년도. 서울 전역에 철거민을 20만 명 좀 보내려고 보내고 했잖아요. 예. 여기를 이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는 거였어요. 다시 이거 잘라서 바둑판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철거민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영 사업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쭉 빼내서 2단지 만들고 결국은 이제 원래 계획은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서울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구상이 있다가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네. 광주 대단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철거민이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철거민들이 거의 강제 이주당해서 그 판잣집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그건 생각하잖아요. 초기는 그런데 어. 서울시가 엄청나게 PR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회에 땅이 나타났다. 좋은 데라고? 좋은 데라고.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들어요. 거기는 근데 서울도 아닌데. 근데 서울시가 주도했죠. 그때는 지난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지방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어차피 대통령한테 허락받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밀어붙였죠. 네. 그리고는 부동산 몇 번 전매를 시켜가지고는 땅값을 올려가지고 그만큼 이제 차익을 차지해서 정부가 또 다음 사업을 하고 수익을 벌충하는 하다가 이제 안 된 거죠. 폭발한 거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매를 금지했잖아요. 철거민한테 처음 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전매를 한 경우는 몇 월 며칠까지 빨리 일시불 다 내놓으라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철거민보다 일반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인구 비율을 조사해 보면 소유자가. 그래서 사실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 1971년 8월 10일 80사태라고도 하고 광주 대단지 민중항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정식 용어는 80사태입니다. 84태. 8월 10일 사태. 무슨 사태예요, 그게? 그 광주 대단지가 사실 고립 상태였고 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하수도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원래 자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성남 단지 같은 거를 그때 만들어준다는 거였는데 네. 안 만들어지고 천호를 통해서 서울 강북으로 오려면 2시간 걸리고 편도 버스도 안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모든 게 폭발해서 그 광주 대단지 출장소하고 경찰서를 점거하고 서울로 진격하려다가 수진리곡에서 막힌 경찰하고 실미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실미도하고. 그런 사건이 경찰서를? 이 얘기를 이제 다음번 좀 드릴 것 같은데 이 근본 원인은 이 과연 철거민들의 분노이냐 아니면 이 전매 상태에서 생긴 이제 일반 입주민의 문제도 섞여 있느냐는 부분이 투자 실패자들의 아주 첨예합니다. 성남시의 본질을 설명하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예. 맞습니다. 부동산 불안전 판매. 부동산 불안전 판매. 사실 이거를 서울시가 전매를 금지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 앞에 있었던 신림동이나 봉천동에서도 금지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허용했어요. 왜냐면 결국은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세수도 거치고 시도 이익을 얻거든요. 팔 사람 또 팔아야지. 예.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된 거죠. 아침에 어쨌든 뭐 저 아침에 볼일 보는 거 있잖아. 그거 보려면 뭐 한 30분씩 기다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 상수도를 안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음을 12개로 했고 하수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아예. 아니, 그러니까 80년도인데도 그랬어요? 70년대 69년부터 71년 70년대 초반. 71년 8월 10일에 일어난 71년 사건이라서 8월 10일. 80사태라고. 네. 서울 시골에서 계속 서울로는 올라오는데 그렇죠. 서울에서는 살 곳은 없고 맞습니다. 그럼 뭐 판자촌 짓고 막 그러니까 서울은 안 잡혀지고 단속회도 또 짓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좀 내보내자 이제 한 거죠. 처음에 신림 봉천 도봉 쪽 보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이 사람들을 개척자로서 보내서 몇십만 명 단위로 보내서 도시를 새로 만들자라고. 그게 성남이에요. 예. 원래는 남서울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100만 명 규모로. 근데 그 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길을 막아버려요. 자기가 와가 직접.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이제 책임 못 진다고. 경기도지사가? 도지사가 와 직접 와요. 서울시에서는 계속 보내고. 계속 보내고 경기도는 몇십 번의 공문을 보내는데 안 되니까 돼. 자기가 와가지고 망사태까지 나타나는. 나중에 박 대통령이 중요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 엉망이었어요. 엉망진창. 뭐 치안도 뭐 엉망될 테고 뭐 치안도 이러니까. 엉망이고 살벌한 얘기도 있었고 아주 초기에 철거민 시절에 네. 이제 남편은 일 나가서 며칠 못 돌아오고 이게 기반이 공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또 네. 특히 저소득층 분들은 직장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집이. 그래서 쪽방이 종로에 생기는 이유는 그쪽에 공장들이 있고 하니까. 네. 버스 안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오늘 강남 얘기입니까? 성남 얘기입니까? 강남 얘기 가려다가 지금 센 건데. 성남 얘기는 아니죠? 예, 성남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튼 그래서 이제 막 그 그렇습니다. 남편 없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무슨 강도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자기 애를 뭐 삶아 먹었다는 얘기가 아 설마. 아주 심각한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때. 배고파서. 예, 그러니까 사모님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느 순간. 어쨌든 이 얘기를 더 가면 이제 성남 얘기 돼버리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자체는 편한 거예요 이게. 돈 따로 안 들이고 선만 그으면서 자기 돈이 생겨요. 굴릴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간보율이라고 빼는 일정 부분 공공용으로 빼는 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토지 면적의 100분의 5를 50을 초과 못하게 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가락지고 57%까지 나오는. 그럼 100평 받치면 43평 받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돈으로 일부 받고. 땅 장사 나라가 제대로 했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성남 대장동 문제가 이게 성남은 고유 문제도 아닌 거고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닌 겁니다. 네. 정부 해온 거예요 몇십 년간. 이거 LH 신도시 다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저렇게 한 거예요. 다. 네, 당연히 정보가 소수한테 잡히면은 당연히 흘러가는 거고 몇 사람들한테.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저 진흙탕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해도 그런 거죠. 그 형평성 문제. 땅이 좋은 땅이 있고 언덕바지 땅이 있는데 이거를 막 섞어버리니까. 사실 이거는 농업 시절에도 수리조합이 이걸 똑같은 거랍니다. 네. 땅이 농토가 얽혀있던 거를 풀거든요. 쭉 네모나게. 꼬불꼬불, 예. 그러면서 저기 도랑에 가까운 쪽 땅이 다 당첨되면 좋은 거고 먼데 되면 가뭄에 나쁜 거고. 근데 수리조합 힘이 막강했어요. 지방에서는. 식민지 때부터. 네네. 각종 수세 반대 투쟁 나는 거고. 이게 도시에 적용하는 게 일종의 토지 정리 사업인 거죠. 그래 수리조합장들 그 진짜 밤길 조심하고 막 그랬죠. 맞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소설책 보면은 네. 그 농민들이 갑자기 어디서 돌 날라가요? 그 일제 주구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구한말도 동학부터 이게 물을 다룬다는 건 농업 사회에서는 근본이라서. 당연히 뭐 자기가 콩리를 안 취한다 하더라도 원성을 사는데 하물며 이제 친한 사람 챙기기 시작하면 끝장인 거죠. 동학도 그 고부군수 그런 조병갑 겁니다. 그 아저씨가 네, 그런 거죠. 물 가지고 그랬겠다가 예, 그 예. 감정이 된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7, 80년대 전라도 지역에서 수세 반대 투쟁도 큰 물세? 사건이었고요. 수세? 예, 물세 반대 투쟁. 뭐 한편 고구마 투쟁과 함께 그 전라도 지역의 큰 그렇죠. 사건입니다. 그게 한평 이제- 고구마 투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농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전농이라고. 그 북한에 갔던 그 양반 있잖아. 뭐더라. 그 양반이 그때 그 주도한 거거든. 그래서 고구마를 싣고 서울로 진격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농협이 수매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딴 데서 팔라고 하는 거를 수매를 늦게 해가지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걸 안 사준 거지. 그래서 이게 근데 한평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중앙까지는 소식이 전달 안 됐지만 한국 농촌 사회에는 큰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게 안 배운 것 같잖아.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진도 나갈 때가 수능 뭐 일주일 전 이렇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80년대 학번인 나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거 공부를 시켰어. 해방 전후사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사 다시 배웠지. 쭉 이제 그 대학교 2학년생이 운동사를 쭉 배우거든. 네네네. 그래서 부마 사건하고 광주 사건 그리고 이 한평 고구마 사건은 큰 그렇지. 사건들이었죠. 근데 이게 도시에 적용되면 이런 게 나타나서 네. 그 땅이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못 팔게 하고 자기 집도 못 짓게 하면서 국가가 걷어간 다음에 부족하면 돈 주고 끝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전통으로 이렇게 같은 투쟁의 의식이 있어서 한평 농구가 전국의 레슬링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올림픽 금메달 많이 나왔어. 한평 농구. 그래서 투기도 많이 났고요. 그 사이에 정보 네. 흘러가지고. 자, 이 얘기를 더 많이 갈 건 아니고요. 예, 도시개발이 저런 식으로 다 됐다. 예, 일단은 이게 한국 현대 도시 성립의 근본이라는 거. 네. 이제 빠르게 지도만 보겠습니다. 39년에서 45년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영등포부터 청량리, 용두까지, 도남까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반듯한 길에 계량기어집이 있는 것들이 이때 거죠. 저게 저 당시에는 분당 일산이에요, 저게. 맞습니다. 신도시. 경성부의 계획에 따르면은 외곽 신도시. 사대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 1시간은 안 넘게. 맞아. 예. 그래야 명랑한 가족 생활이 유지된다고. 명랑한. 예, 명랑한. 명랑이란 말이 좀 뜻이 바뀌었는데 당신은 이제 그렇지 옛날에 도남 청량리 이런 데 부촌이었다니까. 실제로. 중산층들 많이 살았습니다. 계량한 쪽 있고. 조선의 중산층들이 사는 곳이었죠. 네네. 최초의 아파트도 저기서 생겼죠. 일본인 중산층은 요 동네에 그거 알아? 살고. 청량리 미주하고 반포 한신하고 거의 같은 해에 저기 준공이 됐거든. 분양가가 청량리 미주가 더 비쌌어요. 실제로. 지금 가격은 지금 많이 가격은 붙었지 오히려. 청량리도 한때 벌어질 때는 뭐 거의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근데 지금은 많이 붙어서 청량리가 네네. 많이 좋아졌어. 그렇죠. 한동안 청량 이미지가 좀 별로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앞으로 뭐 1, 완전 10년 뒤면 뭐 초역세권으로 해갖고 바뀌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처음 실시된 것은 지금 북한 지역의 나진이라는 데입니다. 낮은 낮은 선봉지구의 낮은. 34년 이게 만주국이 만들어지고 네. 일본이 대륙 진출해야 되니까 네. 이제 도시계획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 무교동 다동 쪽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20년대 있었는데 네. 이거는 무관심으로 안 됐다가 이제 대륙 침략이 이제 명확해지면서 낮은부터 계획을 착착 진행하게 되는 이러면서 한반도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본격화되는 거죠. 아 저 우카키가 저 우카키구나. 우각기 총독. 네, 우리도 배웠습니다. 네. 딱 이런 느낌으로 낮은 역이 있고 사실 안산시 같은 느낌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웅기 군사도시. 네. 지금도 잊혀진 지명들입니다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34년. 그리고 39년에 영등포와 도남.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식민지대 개발된 데가 상도동. 지금 숭실대 이쪽이 네네네. 상도 부유지라고 대규모 개발이 되죠. 부유지요? 경성 부의 땅. 아, 예, 부가 시유지 소유한 같은, 땅. 예, 맞습니다. 부유한 동네라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떠다니는 동네도 아니고. 예. 그 저기 적산이 많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답사 데려가면은 제일 당황하는 게 상도동이에요. 왜 상도동에 일식 가옥이 있냐고. 저는 낯설잖아요. 상도동 하면은 뭐 네, 김영삼 도서관 있고 한 데인데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식 가옥이. 일식 적산 여전히? 가옥이. 예, 여전히.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뜻이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만들려고 했는데 다 못 들어온 입주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망해버렸죠. 아, 막판에. 막판에. 그 물레창작촌 물레 영단주택이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영등포에서 영등포 군수공장에서 근무하는 조선인들이 살도록 만든 곳이죠. 아, 그래서 가보면 물레창작촌이라는 데가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은 망했고 원래는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좌절됐고요. 네. 6.25 전쟁이 나면서 사대문 지역이 피해가 적다고 해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아는 을지로 3가, 충무로, 묵정, 종로 5가 이런 곳들이 개발됩니다. 이거는 긴급 개발이라서 지금 이 동네 가보시면 그렇게 깔끔한 느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격자 느낌은. 난개발했군요. 정말 급히한 거예요. 네. 강남구민들 화나셨거든요. 언제 우리 동네 올 거냐고. 아, 예, 괜찮습니다. 이제 곧 갑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왕십리 남대문 됐고 네. 60년 이제 동대문 이제 천천히 보면서 내려갈 겁니다. 네. 서교동 개발되고 60년에 강남의 주민들은 관심 안 가져주길 바래. 따뜻한 무관심을 기다리는. 따뜻한 무관심. 1차 경제 5개년 수유 내가 저기 살았지. 수유. 64년 도봉구. 네. 저희 동네 좋았어요 예전에. 보면 반듯하잖아요. 동네 그때. 좋았어. 예, 이게 반세기 전에 토지구역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있는 2층 반 2층 집 이런 게 쫙 있었거든요. 뾰족한 지붕들이 있는. 그렇죠. 네.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서 예쁩니다. 맞습니다. 가보면. 근데 만들면 좋지가 않아가지고 연탄가스 중독이 많이 됐대요. 아, 사실. 그럼요. 뭐 위에 주단 그 우리 동네 아니니까 저 동네 어떤지 몰라도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지었으니까 그렇겠죠. 뭐 같은 시기에. 맞습니다. 성산동 그렇고. 도남동 이거 둘리 살던데 아니에요? 예. 분리. 둘리가 아마 둘리가 뭐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기 공경 둘리. 네. 길동이 뭐 이쪽이 아마 아 아기 공룡도 뭐 어디 실제 살았고 그랬어서. 예, 거기 쌍문동 그 동네가 쌍문동인가요? 길동 고길동 씨가 살면서. 아 그런가요? 근데 부천시가 그거를 캐릭터로 가져와 버리는 바람에 판타지아 부천이라고 그쪽 원래 원 주민분들이 약간 좀 분노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명예 시민증도 주고 그랬습니다. 부천에서. 맞아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어요. 예. 둘리가. 우리 동네는 여기인데.
그래서 아마 김프로님께서 그 악용용 둘리의 만화책을 한번 앞에 걸 보시면은 옛날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딱 그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그린 만화라. 뭐 집들 같은 거 이렇게 막 배경으로 나옵니다. 예. 그 형은 그 동네 그런 집 안 살고 그런 집 안 살고. 조금 더. 우리 저기 한참 저쪽- 내려오면 그런 집 아니, 보였다.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 저 빨래거리라고 저기 저 빨래골. 아실 거예요. 거기 올라가. 한참 올라가면 그 동네 분들한테 궁궐 사람들의 빨래를 할 수 있는 특권 줬다고 해서 빨래골이라 불리는. 아 그래서 빨래골이에요? 그래서 빨래골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거기서 빨래를 예, 뭔가 이렇게 이주를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니까 빨래하는 특권을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전매 사업이구나. 인삼 삼양도 담배처럼. 빨래, 예. 인삼 담배 삼양도. 빨래. 맞습니다. 저희 3프로 TV가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 약속을 위해 2022년 다이어리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그 기부금은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66년입니다. 것 같아. 아직은 강남은 개발 안 된 상태고 천호동은 개발 예정이 된 거죠. 그리고 입법부는 남서울에 오겠다. 일단 이게 나중에 삼성 쪽에 상공부 단지라고 원래 이 보시면 중앙청 대통령은 여기 있고 행정부는 용산에 있고 사법부는 영등포에 있고 입법부는 남서울에 있는 지금 저렇게 법조단지 있어야 쪽에. 된다고. 아 그게 원 안에 들어오면 딱 좋겠다. 네. 왜? 어쨌든 균형 발전. 이게 삼획인 거죠. 저기 몇 년 계획인 거예요? 66년입니다. 66년에 20년 후에 대서울은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네. 야. 그런데 사법 야, 사법 입법이 바뀌어 버렸네. 바뀌었네. 그래서 저쪽에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모여 산 거야. 야. 야, 교육은 참 미아리 옆에. 예. 중계동 교육은 여전- 미아리. 아 교육은 미아리예요 또? 여기가 아직 강세였던 시기니까. 교육은 미아리 저것도 일리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신흥명문 신일고등학교 저기 들어간다고. 아 신일고등학교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명문이었거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학교 캠퍼스만한 그 교사 시설에 네. 그게 한국유리 계통 그쪽이었거든. 그럼 재정이 튼튼했겠네. 엄청 거의 대학 캠퍼스처럼 지었던. 야구 신일. 그러네. 경기장은 거의 잠실 그쪽으로 예, 맞습니다. 됐네요, 그죠? 이게 꽤 박정희 정부 초기부터 여기는 경기장 땅이다라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위치가 그 경기장 거기가 아니라 저 지금 천호동 쪽이에요. 그렇지. 조금 더 이쪽이죠. 천호동 아, 저쪽 그러네. 잠실도 쪽으로 와야지. 아 저게. 잠실도.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또 왼쪽으로 와야 지금 경기장이지. 큰 틀에서는 동남 지역에 만든다 뭔가를 비어 있으니까 네네. 이것저것. 그리고 항구가 있고. 아쉬운데 입법 절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계획에서 이제 강남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각종 부처가 땅을 이제 개발할 때 박아 넣습니다. 너희들 가라.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속칭 상공부 단지라고 부르는. 야, 저 때만 해도 저기가 이제 지방 이전이죠. 그렇죠. 그 부처들. 혁신도시야? 근데 아니 지금 삼성동의 한국전력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옆에 무역센터가요. 지금은 핵심이지만 그 당시에는 땅 끝이죠. 상공부 보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이씨 우리 무시하는 그렇죠, 거야? 우리 그렇죠, 시골에 그렇죠. 안 되지. 그러다가 정부에서 내려가라고 하고 본인들은 가기 싫고 그러니까 산하기관한테 야 네가 가. 이씨 형이 갈까? 한전이 그래서 간 거예요? 전기 만드는데 뭐 필요해? 돈 들이면 괜찮지. 그래서 이제 한전이 삼성동에서 몇십 년 그런 있다가 거야. 그래서 안 내려가고. 거기서 전남 나주로 가버릴 거야. 그런 거야. 경기날이 그때 아예 조금 더 마음 큰맘 먹고 경기 남부 갔었으면은 더 야, 안 내려갔을 텐데. 거기가 그렇게 시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 가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무산돼 버리죠. 계속 버텨가지고 안 가겠다고. 이런 상태에서 강남이 언급되기 시작하는군요. 예, 슬슬 언급됩니다. 네. 끝나갑니다. 그 말씀이 이제 강북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네. 망우 나오고 역촌 개발되고 그리고 연희 개발되고 창동 나오고 화곡 이제 말씀드렸던 강남 지역에서 서쪽에 먼저 개발됩니다. 화곡 40만 단지 얘기. 네. 화양 개발됐고 이제 이때는 잠실이 붙어있던 시절이라서 범잠실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뚝섬 잠실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천호 지역을 공업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68년 국토개발 계획에서 이 계획이 매년 바뀌네요. 매년.
사선이 공장입니다. 강남지구는 공장 저기 뭐 입법 뭐 부들어 공장이 있지도 않잖아. 많죠. 근데 김프로님 안 오셨을 때만 말씀 나눴었는데 이쪽이 퇴적 지형이다 보니까 네. 흙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벽돌 공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 지금도 레미콘? 성내동까지 이어지는 공업단지가 그러니까 막 영등포에 맞먹는 중공업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예 지정해버리는. 하지만 영동 개발이 되면서 그 여파로 주택단지로 바뀌면서 이게 밀려나는 게 강일동, 상일동 지역 그리고 성남 지역. 그래서 성남 공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또 거기도 또 개발되죠. 그렇죠. 이상하게 공장들이 가는 데는 꼭 개발인데 왜? 약간 버스 업체들의 그 차고지도 좀 그렇고요. 택시 회사나. 그런 데만 잘 따라가도. 아, 내 아는 분은 진짜 저걸 했거든. 젖소. 졌어? 천안 근처에서 젖소 그 저 우유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젖소를 몇십 도 이렇게 길렀는데 그게 뭐 천안 또 뭐 개발이 돼가지고 그거 팔고 아산으로 갔어. 근데 아산 또 개발돼가지고 아산 배방이 또. 세 번인가 온가. 그래 내가 아, 개발이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천안 아산 뭐 배방 계속 뭐 들어가는 데마다 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뭐 그래가지고 옮길 때마다 있잖아. 더 깊은 데 가서 더 큰 땅을 사고 차익을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씩 산 거야. 아, 야 대박이시네 그분. 옮길 때마다. 그분께 다음 어디 가고 싶은지를 좀 미리. 좀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 딴에는 그래도 넓은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서도 나는 젖소를 포기하지 않는다. 정말 기르고 싶은 건데 나는 편하게 내버려 두시라. 제발 오지 좀 말라고. 근데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남양유업 거래하고 계셔.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산지가 많아서 네. 어디가 개발돼서 밀리면 그 동네에서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정말. 맞습니다. 농사나 축산하려고 하면 지도로 보면 땅 넓은데 빈 땅 많은데. 산 다 발라내고 나면 마치 그 뭐 멸치에 살 바르듯이 없어. 그 땅이. 그러니까 억지로 캐내는 거지 골짜기를. 네네. 지금 대장동도 가보면 맞습니다. 아니, 넘어갑시다. 넘어가. 네, 골짜기예요 골짜기. 넘어가. 예. 요거 방송할 때 민감할 때야. 넘어가. 요거 방송 있잖아. 거의 민감할 때다. 막 유세하고 그럴 때다. 아예 언급을 막. 그래서 계속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든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원래 강남 지역이 개발 들어갑니다. 강북, 원강남, 그 다음에 지금 강남이 순서인 거예요. 그 와중에 김포 토지구역이라고 해서 지금의 양천구, 강서구 개발되는. 네. 이쪽이 김포군이었으니까. 김포군 양동면, 양서면, 다음에 시흥 독산, 네. 그리고 영동 1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순서가 사대문부터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영남까지 왔습니다. 68년도입니다. 네. 이 영동 1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는 동작, 반포, 잠원, 서초, 양재, 도곡, 압구정, 노년, 역삼, 포이, 신사. 꽤 넓네요. 꽤 높습니다. 엄청 넓은 땅이죠. 게. 저 아마- 땅을 다시 바둑판으로 다시 만들고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진행할 땅은 따로 빼서 정부가 가져가고 그렇죠. 저 노란 잭이 그기예요? 예, 1구역입니다. 1구역이고 예. 정인수 지금이야 서초에 가깝네, 그죠? 그렇죠. 거의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네. 그러니까 강남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개발된 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로 개발된 건 처음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편한 게 1지구가 서초군 거고 2지구가 강남군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충 가운데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딱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하기야 빠진- 서초가 저기 서울시청 기준으로 훨씬 가까운 동네지. 그렇죠. 그지? 강남구는 조금 저쪽으로 가 있는 거야. 동산구청 있고 이렇게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도로가 시내 안으로 파고드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고속도로는 왜 거기에 있어야지 왜 서울 시내까지 파고들어. 고속도로가 먼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있었죠. 거의 동시 개발이라서 이 시기 속도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막 눈부시게 전국에서 막 개발이 일어나는 시점이라 네. 앞뒤를 선홍하기를 말하기 쉽지 않은 일지구가 이렇습니다. 일지구. 예. 그다음 중곡지구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금년에 변두리 지역 70년 기사인데 변두리 10개 지역을 개발하겠다. 260만 평을. 그 변두리 지구가 어디냐? 창동, 망우, 역촌, 김포, 경인, 영동, 시흥, 도봉, 신림, 천호. 저 때만 해도 변두리 지역으로 창동이 영동보다 훨씬 앞줄에 있네. 맞습니다.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한국부터
아니 저 도봉도 있는데. 뭐 창동 망우 수준으로 영동이 다뤄지고 있는 천호와 함께 이 느낌을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변두리. 네, 변두리. 그 70년 기사하는 제목은 토지 투기로 들끓는 남서울의 평지풍파. 투기 붐이 일어나죠. 주로 범강남 지역에서도 말죽거리 주변. 아, 말죽거리가 핵심이네. 예, 서울 부산 고속도로 라인. 네, 네. 그러니까 1구역은 이미 개발이 시작됐고 2구역도 뭐 예정되고 있는. 아, 저거 다 나중에 그린벨트는 묶이는데. 그래서 이 뒤에 직후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대충격 해가지고 거래 끊겨. 과천면이네. 응? 맞습니다. 안양읍의 가천면. 맞습니다. 천면, 의왕면, 저기 중부면 저기 또 땅 사도 안 되는데 저기. 이 동쪽 서부 중부 대왕면이 광주군. 아. 서면 안양 과천은 시흥군. 야, 근데 저것도 좀 싼 땅 산다고 말죽거리 저 밑에 과천면 저 위쪽으로 해서 그 산 사람들은 경치 좋고 그런데 그린벨트 딱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 그린벨트 만들어졌을 땐 저거 왜 만드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그 그린벨트 이거 설계한 분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었지 않겠어요? 또 줄 대서 자기 땅 그린벨트에 넣어달라고 그런 노비도 했다. 왜요? 좋은 건 줄 알고. 그린이니까. 뭔가 나라에서 먼저 하려고 그러는 영어잖아. 건데. 그린의 벨트까지. 내 땅 조금만 좀 해줘라. 내 거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어우, 녹지 지역이라는데. 그러고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초기에 좀 거래가 있었다고. 네. 그린벨트 이게 지정된 직후에 네. 혹시 뭔가 기대 심리가 있었어. 기대 심리.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를. 친환경 주식이야? 에? 신재생. 뭔가 정부가 신경 쓰고 개발한 것보다 생각을 했나 봐요. 아니 뭐 지정하면 좋은 거니까 지정.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예. 이제 70년 6월입니다. 영동 제2지구와 잠실지구 개발이 들어갑니다. 야, 진짜 저때 매해가 예. 개발되고 지정되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네. 사파가 없는 뉴스 중에 아까 이게 70년이었죠. 네. 69년 9월 1일부터 성남 광주대단지 개발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니까 영동 1 개발과 2 개발 잠실과 사이에 성남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서울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왜 잠실과 영동 2를 개발하느냐. 특히 잠실지구. 광주대단지 사람들의 고립을 끊어주고 이걸 서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감자농구처럼 그런 의미에서 잠실 개발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이 와중에 이제 뚝섬 천호지구는 공해업소를 이 송파 쪽으로 보내겠다. 송파 쪽에 대해서는 주택 개발보다는 공업지구로 가져가게 될 의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천호 암사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에서 남서울 평지풍파가 났고 70년 2월 기사는 구획 정리를 앞으로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70년 6월에 영동 잠실지구 개발이 나옵니다. 아, 그럼 좋네요. 이 보신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보시면 70년 6월 16일 기사인데 한수 남쪽 개발 계획 발표. 한수 한강. 영동 1지구는 이미 개발 들어갔고 2지구와 잠실지구가 다음 타겟인데 광주 단지가 있어요. 이 경부고속도로하고 광주 단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헌인로가 만들어지는 거고. 아하. 그리고 광주와 강북을 연결하기 위해서 천호동 광진교마저 안 되니까 잠실대교를 만들고. 기본 목표는 여기입니다. 저 성남이죠 지금. 성남인 겁니다. 성남 구도심. 그러니까 성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의 일부로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멀리 보냈나 했더니 예. 좀 더 가까운 곳은 다 뻘밭이네요. 그렇죠. 서울 남쪽 탄천 바깥으로 쪽 라인으로. 바깥으로 사람 살만한 곳으로 가. 그러니까 성남까지밖에 성남 이 안쪽으로 맞습니다. 못 가네. 거기 언덕이잖아요. 언덕이 좋은 언덕이지. 거거든요. 성남 단대 뭐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개포보다 빠르잖아요. 개포가 마치 화곡동 개발하고 목동 개발을 못한 것처럼 성남 개발은 할 수 있지만 개포 개발했다가니 뻘밭치고 물넘치니까 탄천. 같은 거예요. 야. 서남 쪽에 안양천, 동남 쪽에 탄천인 겁니다. 동부 쪽에 중라천인 거고. 와. 그러니까 주식도 너무 미리 사면 안 되듯이 개발도 너무 먼저 개발된 데야 힘들 거야. 맞습니다. 계속 느낍니다. 너무 일찍 개발돼 버리면 너무 일찍 개발된다. 질서가 잡혀버려서 너무 손을 일찍 못 대요. 개발된다는 게 화곡, 그지? 네, 맞습니다. 개봉, 그지? 광주, 광주. 구도심. 역촌 뭐 이런 예, 데. 이때 좀 개발하기 애매하게 싶으면 남겨뒀던 데가 이제 개포, 분당 이런 데들인 거죠. 그렇지. 암사, 둔촌 이런 데들. 최근에 네. 판교. 그렇죠.
그다음 대장동, 백현동 나오는 거고. 그 최근에 고등동, 금토동, 이게 성남 지역이 앞으로 꼭 두 군데뿐 아니라 여러분이 안 들어보신 지명이 많이 나올 거예요. 상적동, 시흥동, 금토동, 고등동, 그 옆에 대장동. 대장동, 백현동. 이게 뭐냐면 성남의 서북부 지역. 네. 이제까지 성남에서 개발이 좀 어려웠던 지역인데 그린벨트와 비행장이 묶여서 네. 이 지역이 야금야금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서울에 더 가까워요. 분당 판교보다. 네네. 아마 앞으로 이름을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단초로서 광주 단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확장 강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서울에서는 서울을 다 묶으면 안 되는 거고 강남 1극인 거고 서울 다른 지역보다 강남이 이어지고 있는 뭐 성남, 용인, 오산 이 라인이 더 비싸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스타트는 광주였다라는 거. 저는 이 관점에서 이 서울 경기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리고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만들어내지 않은 현대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발전축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강남의 핵심이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에 개발을 하면서 여러저러 지구들을 묶으면서 이제 네. 개발된 게 강남이고 네. 지금은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더 개발될 수도 있다. 성남 개발 이미 됐고 이미 됐고. 지금 최전선은 안성이라든지 아산 탕정. 마침 어젠가 그저께 수도권 전철 탕정역이 개통했습니다. 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수도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서울이라는 말을 쓰는 게 네네. 충청북도로 부두남도를 포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주 이런 데서 지하철로 강남까지 오더라고. 그렇습니다. 여주에도 지하철 가요? 여주역에서 강경선. 타면은 강남 한 번인가 가라 타면 판교까지 바로 오거든요. 바로 와. 그리고 중부 내륙선이 또 그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음성 강곡 같은 데는 이제 역세권이 돼요. 여주에서 출퇴근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판교 주변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판교에서 이유가 둔내까지 1시간 뭐 이래요. 흥성 뭐 이런데. 아 그래요? 금강선 타면. 야 그럼 저녁에 야 한우 횡성 먹으러 가까워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횡성 가서 한우 좀 먹을까? 그러고 야 지하철 타 이렇게 되는 거야? 직장이 판교여야 가능합니다. 여의도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을 보면 안 되는 거고 여의도에서 또 판교는 세밀하게 1시간인데 봐야죠. 뭐. 그래서 도시를 이제 면적이 아닌 선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 또 교수님께서 제 주장이죠. 예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까? 대서울의 길이라고. 대서울의 길입니다. 네. 가슴 벅차오르는 그 책. 자, 저 영동 이지구. 네. 저 영동 이지구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싸이 할아버지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거 몰랐어? 몰라죠 저는. 싸이 할아버지가 거기 땅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헤어졌지만 차두리 처갓집 임페리얼 팰리스 그 있잖아 네네네네네. 아미가 호텔 네. 그쪽 집. 저쪽 땅들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담이지만 개성 상인들이 인삼 상인들이 여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월남한 분들이 네. 인삼 경작할 땅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데 아, 여기만 김포, 강화, 어디 풍기 같은데 강남 쪽은 일부 그런 것도 했고 자금 지원을 많이 했다고. 개성 상인 지원. 사실 개성하고 황해도 분들이 이 경제력이 좋거든요. 기업가 중에도 황해도 출신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누구야? 황해도 출신들이 기업가들이. 기업가 대표적인 게 뭐 그 동양제철화학이라고 그 뭡니까 태양광 실리콘 그거 있잖아. 네. 뭐 이름 바꿨잖아. 그 이름 뭐야? OCI? OCI. 맞습니까? 그 OCI가 대표적인 개성 이제 상인이. 하객동에 공장 컸던 거. 그렇죠. 네네네. 거기도 지금 또 동양화학. 하객동 아파트 개발되고 이 있죠. 정프로도 이제 대화에 좀 어느 정도 낄 수가 있네요, 그죠? 많지. 네, 상인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강남의 길들을 이제 쭉 이제 첫 걸음을 좀 뗐고요. 드디어. 이제 강남. 뭐 너무 강남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강남 얘기하면서 딴 지역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난 얘기는 뭐 10%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전국을 다 투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강남을 통해서 우리 강남 얘기 시작하고 구로 갔다가 개봉 갔다가 성남 한국 갔다가 갔다가 성남 갔다가 네. 광주 갔다가 뭐 그런 그 강남을 통해서 우리 전국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무관심. 다음 시간에도 저 기득권. 다음 시간은 대체로 그 영동 2지구의 네. 상공부 단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상공부 단지. 하고 곧
상공부 단지 그게 예정지. 어디예요? 영동 지금의 이지구. 봉은산은 코엑스하고 그 한전 라인 한전 라인. 그리고 서초동 꽃동네 일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 또 재밌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